한국의 원잠 기술력에 미국과 러시아 경합. 열받은 한국이 작심하고 만든 이것 때문에 한국에 숨겨진 핵기술 드러난 상황. 미국이 오커스 차원의 대호주 핵추진 잠수함 판매 규모를 구체화하고 공급 개시 시기를 앞당기자 중국이 예상대로 반발하고 있다. 오커스 회원국 정상은 13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2030년대 초부터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하고 필요시 2척을 추가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엄중한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며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15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 타임스는 핵잠수함은 호주를 흉가로 만들 것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사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신냉전으로 끌고 가는 경계석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사설은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호주에 핵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게 하고 미국, 영국 핵잠에 대한 유지, 보수까지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중국 측 반발에는 호주의 핵잠 보유가 갖는 미중 전략 경쟁 관련 함의에 대한 경계심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아래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호주 핵잠수함이 미국의 해상 전력과 연동돼 태평양 일대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망이 더 넓어지고 촘촘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핵추진 잠수함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동과 관련한 노하우 전수, 해도 공유 등 후속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호주 자체의 해군 전력 강화와 함께 미국과 호주 해군의 일체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이 경계하는 바다. 이번 1월 시작으로 핵기술이 결부된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이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중국이 NPT 정신 위배를 강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은 작년 5월 호주의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호주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온 터였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전 정부 시절의 핵잠 합의를 승계하는 정도를 넘어 도입 시기를 대폭 앞당긴 데 대해 중국의 불만이 클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은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포위망을 뚫기 위한 행보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호주의 영향권 안에 있는 솔로몬 제도의 군함을 기항시킬 수 있는 안보 협정을 작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 남태평양 도서국 전담 특사를 임명해 현지에 파견하는 등 남태평양 섬나라들과의 관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행보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길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줄곧 핵 비확산과 관련해 미국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작년 2월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거래가 이란 핵 북핵 등 지역의 뜨거운 핵 현안을 해결하는 데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NPT 체제를 흔들고 있는 미국이 우리들어 북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협조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있느냐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다. 미국의 대호주 핵잠 판매 계획이 발표된 후 첫 중국 측 반응이 나온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한미연합훈련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심상치 않았다. 왕원빈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화답하지 않은 것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주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이전에 비해 한층 더 분명하게 북한의 편을 든 발언이었다. 이 북핵기술, 산업, 과학 역량 능가 외부 지원, 스파이 활용한 듯 스위스 연방정보국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제3자의 지원 또는 사이버 스파이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7일 미국의 서리 보도에 따르면 FIS는 지난달 발간한 2022 정세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서 보여준 일부 진전은 북한의 산업과 과학 역량을 능가한다고 지적하면서 제3자 지원을 받았거나 강력한 사이버 스파이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선보인 새로운 탄도미사일 무기체계로 한국과 일본,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다음 단계로는 미국령 괌을 정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위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자산들은 무력 충돌 초기 상대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물류 작전 기지를 선택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참고해 적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무기 개발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북한의 무력 증강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전술적 인내심을 이용해 수많은 무기를 개발했다며 트럼프 재임 기간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1군 특별 강습회에서 절대 복종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노동당 역사상 처음 열린 강습회에서 김 위원장은 모든 당조직이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절대 복종하도록 기강을 세우는 것을 당 생활지도의 근본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동영상 김문수 전 지사 한국 핵기술이면 6개월 내 핵무기 개발 가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핵개발론을 다시 꺼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 핵보유가 필요하며 한국의 기술력이면 6개월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선진화 재단 1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핵을 대응하려면 핵밖에 없는데 핵이 없고 북엔 핵이 있는 상황이다. 며 제일 좋은 것은 미국의 핵을 가져오는 것이며 안 되면 자체 핵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5위 이내의 핵기술 강국이다며 마음 먹으면 바로 핵을 만들 수 있고 6개월이 안 걸릴 만큼 금방 핵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개발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국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며 겁쟁이들이 모이서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수 전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공개석상에서 핵무기 보유에 대해 공공연하게 설파하고 있다. 새누리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도 상당수다. 4. 터키, 한국은 원전 교과서, 기술, 국가 투자 등 배우기 나섰다. 터키는 원전을 통해 전력을 마련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한다. 터키 아크크유 원자력 발전소와 함께 원자력 꿈을 실현하려고 준비 중이다. 전기 수요의 약 10%를 맡을 이 프로젝트가 기후변화 퇴치부터 차세대 기술, 에너지 독립 및 고용 개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여를 통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터키는 1950년대 핵기술 미래를 인정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핵으로의 전환이 늦었다. 터키는 이러한 후퇴를 자성하면서 자신들의 핵미래를 한국에서 찾고 있다. 주식회사 미래와 도전 열수력 기술부 BJL 과장의 원고를 토대로 소개한다. 터키 원전 한국을 교과서로 배우기. 터키 원자력 발전소 모험은 한국과 같은 날짜에 시작되었다. 양국은 1957년 창립 회원국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했다. 한국은 1978년 최초의 원전을 가동했다. 현재 한국은 원자력으로 전력 수요의 29.6%를 확보하고 있고 24개의 원자로 가동과 4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도 건설했다. 터키와 한국은 함께 시작했지만 진행 양상과 결과는 달랐다. 터키는 1977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입찰했고 한국은 1978년 첫 원자로를 시운전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핵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터키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는 핵을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처럼 도약하기를 꿈꾸고 있다. 터키는 현재 한국 원전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은 물론 인력 양성과 국가 차원의 투자 등 전반에 걸쳐 한국의 원전 교훈 배우기에 나서고 있다. 터키가 바라보는 한국의 원전, 한국의 핵기술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1958년 원자력법을 통과시켰고 1959년에 원자력 사무소를 설립했다. 목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고 기술 수출 지점에 도달하고 인적 자원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물론 다른 나라 기술을 뒤집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71년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1 건설은 턴키 계약을 통해 시작되었다. 1960 90년대 후반 한국 원자력 산업은 한올 3기와 4기의 원자로를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표준화된 한국표준원자력 발전소와 KESNP 원자로 기술은 이후 최적화된 전력원자로가 되었다. 표준 디자인의 의미는 정착된 기술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한국은 원자력 산업의 발전, R&D 연구, 성과 향상 등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인 디자인을 꾸준히 만들고 있다.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원자력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수출국이 되었으며 원자력 기술 사용률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터키는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채택한 가운데 한국처럼 원전 기술 강국이 되려 한다.